안녕하세요. 해보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누구에게는 좋은 결과로 좋은 기억이, 또 다른 이에게는 원치 않는 결과로 나쁜 기억이.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은 시험 자체가 즐거울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시험 종류는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이 채널에서는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수능은 94학년도 수능부터 22학년도 수능까지 29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나 많은 학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수능에는 국어, 수학, 영어 포함 여러 과목이 있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과목 공부의 어려움이 다르겠지만 그저 일반적인 느낌과 상황에 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쉬운 과목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어와 수학이 요즘 입시에 있어서 제일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도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되는데 타인을 내 생각의 틀에 맞추고자 하는 시도 자체가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생각은 제가 경험하고 주변에서 보아온 바를 토대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가볍게 참고하시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정보를 활용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아주 당연하고 작은 내용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개 수학은 국어를 어려워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듯합니다. 수학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부터 조금씩 누적되어 오다가 개념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심화되고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수학 상, 하, 원, 투에 이어서 선택 과목까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분류되어 어렵다라는 느낌이 덜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공부의 양이 많은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죠. 반면 국어도 어느 정도 누적되어 간 과목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소 그 연결고리가 명확하게는 학생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어도 수능시험 측면에서 본다면 독서, 문학, 문법과 화작으로 분명히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요새는 독서 지문에서 글자는 한글이라 읽을 수 있지만 뭔 말인지 이해가 어렵거나 제시되는 개념 또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친구들에게는 공부하면 쉽게 극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부가 괴롭지 않을 수 있겠냐마는 요새 학생들에게 불확실하고 막연한 공부는 단연 국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22학년도 수능 이후 요새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인해서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험이 어렵게 느껴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 당장 시험을 준비해야 하고 국어 공부를 해야 하는 많은 학생들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긴 하지만 제일 난해한 과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문해력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창의력만큼이나 추상적 개념인 것 같은데 이미 그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책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진리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얼만큼 읽어야 하는지 가늠도 어렵고 난감해서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한다? 언제나 할 친구는 하고 안 할 친구는 안 합니다.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해야 할 공부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두 글을 읽어볼까요? 두 글의 온도차가 조금 느껴지실까요? 두 시험은 같은 시험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수능 국어 지문입니다. 발전의 발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실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어른들이 이제 시험을 봐야 할 학생들에게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다 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성인 독서량도 성인의 절반 이상은 1년에 독서량이 한 권이 안 될 정도이니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지는 시험이 계속 비슷한 형식으로 출제되면서 이전에는 친절하게 설명해줬던 내용과 개념들이 점점 뒤에 다시 언급될 때는 거의 알겠지라는 전제로 매우 불친절하게 서술되는 경우가 많게 되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개념들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야의 독서 지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보여드린 경제 지문뿐만 아니라 법 지문 등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잘 읽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그만큼 접해본 개념도 많은 뿐만 아니라 낯선 개념을 분석해 나가는 능력 또한 조금은 뛰어날 겁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학생들의 경우 아직 시험에서 원하는 수준의 상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지 않은 상태이고
임대와 임차, 금리, 기준금리, 환율, 채권 등등의 개념과 관계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나 애매해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고3 때부터 기존에 나와있던 개념들을 처음부터 짚어가면서 국어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괴로운 게 현실입니다. 당장 과학 지문에서만 보더라도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관련 공통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들은 당연하게도 지문에 출제가 되고 이를 1년 안에 열심히 하기에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꽤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학생들이 봐야 할 이 시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그 개념들에 대해 접해보고 미리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면 조금은 덜 고통스러운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더 국어 시험의 목표가 글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된 이상 암기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조금 어려운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본다면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접해보고 알아가면서 조금씩 본인의 배경 지식 스펙트럼을 넓혀간다면 이해력 또한 서서히 덜 고통스럽게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아무쪼록 주절 말이 길었는데 경제를 시작으로 기출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던 개념들에 대해 짧게나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학생들에게 미리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일반 상식에 관한 공부라는 측면에서도 법, 정치, 철학, 경제,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등 상당히 넓은 스펙트럼의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공부해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요즘 더 어려워지는 국어 시험에 있어서 함께 공부하면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고 지문을 독해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강의와 다양한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강의와 방법을 찾아서 추가적인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고통스러운 국어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괜찮은 표현이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